안녕하십니까, 최무결입니다. 일단은 드디어 라이너 자켓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조금 어떤 말로 먼저 시작을 하면 좋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거를 완성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생각들을 풀어내면서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이렇게 시작을 하였고요. 사실 서플라이라고 하는 이 키워드를 가지고 3년 전에 서플라이 울코트를 시작으로 파카, 그 다음에 오늘날에 이르러서 라이너까지 3년의 대장정에 마침표를 드디어 찍은 것 같아요. 서스테인에서 서플라이라는 이 키워드는 가장 확실한 프랜차이즈로 여러분들에게 정말 많이 사랑을 받았고, 그 이유들은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뭔가 M65 피시테일 파카라고 하는 사실 레전더리한 어떤 아우터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재해석된 제품 중에 시장에서 제한되는 어떠한 통상적인 그런 스테레오 타입들을 좀 벗어나서 조금 더 색다르지만 너무 이색적이지 않은 그런 묘한 경계를 잘 유지해 오면서 완성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라이너를 하면서도 상당히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번에 라이너 자켓을 만들면서 그런 게 되게 많았어요. 저희 내부에서 했던 얘기인데 참 옷 만들기 힘들다, 옷하기 참 힘들다,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했었는데 아마 그런 이유는 이런 것 같습니다. 원인이야 정말 다양하겠지만 저는 단 한 가지의 키워드로 얘기를 하자면 아무래도 소비자분들의 눈높이와 국내 브랜드에 대한 기대감 혹은 실망감에 의한 반발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기준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다. 이게 어쩌면 제일 큰 이유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지금 국내에서 저희뿐만 아니라 되게 잘 되고 있는 브랜드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아무리 경기가 어렵다 뭐 하다 해도 저희 쪽에 대표적으로 이제 비헤비어라는 브랜드가 있고, 그리고 처칠롬퍼 대표님 같은 경우에도 꾸준한 상승 곡선을 그리고 계시고, 스틸레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매력적으로 제품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처칠롬퍼는 제가 생각하는 이번 시즌이 넘어가고 나서 가장 좀 주목을 받게 될 것 같은 그런 브랜드로 단연 내년이 진짜 빛날 것 같은 브랜드로 제가 생각이 되거든요. 약간 작년 비헤비어 느낌이 조금 나요. 근데 이분들의 공통점, 그리고 저희가 갖고 있는 브랜드 말고 조금 더 멀리 봤을 때 뭐 오토매틱 보더 피플이라던가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진짜 눈에 띄는 브랜드들이 있잖아요. 그런 브랜드들의 공통점은 연역이 길어서 대표님이자 디렉터님의 어떠한 그 역량이 굉장히 높아졌다. 혹은 이미 한 번 정도 정말 깊이 있게 이 업계에서 몸담고 있으시다가 좀 느지막이 브랜드를 전개를 하시면서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이 경력과 아카이빙과 이 레거시들이 한꺼번에 이 브랜드라고 하는 어떠한 매개체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발산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보통 중고신이라는 표현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특히나 비헤비어 대표님한테 제일 많이 하는 얘기인데, 이미 스테이블 스토어로 이 많은 것들을 경험하신 어떤 그런 그런 개인의 아카이빙과 역량을 기반으로 정말 감각적이고 정말 새로운 것들을 시장에 제안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러한 시장으로 점점 발전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되게 좋아지는 거는 생각보다 정말 괜찮은 옷들을 정말 합리적인 가격대에서 되게 손쉽게 입어보고 구매하실 수가 있다. 이런 점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런 경험이 쌓인 여러분들이 또 있다 보니까 더 좋은 거, 더 괜찮은 거, 이런 스탠다드들이 계속 올라가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게 필요하진 않습니다. 필요하지 않은 이유는 저는 그게 올바르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제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했던 것 중에 옷이라고 하는 이 제품이 가지는 가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지속성이라는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고 그 이후에도 그 제품이 폐기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에게 계속 사랑받을 수 있는 구조. 그래서 한 번 판매됐던, 한 번 만들어졌던 옷이 시장에서 그 가치를 잃지 않고 꾸준하게 소비되는 거,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어떤 패션에서의 지속 가능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빈티지를 정말 좋아하고요. 저희가 만드는 옷들이 언젠가는 빈티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제품을 기획을 하다 보니까 그 시간을 견딜 수 있는 내구성과 시간을 견딜 수 있는 디자인과 시간을 견딜 수 있는 그 브랜드의 가치를 계속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좀 사명감과 의무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는 그게 저 혼자만의 생각이라고 생각하진 않았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다만 지금 제가 다시 돌아서 보면은 그런 분들하고만 계속 같이 일을 하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많은 분들이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좀 직간접적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도 이번 라이너 작업을 허투루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라이너를 3개를 꺼내놨습니다. 3개를 꺼내놓은 이유는 이 라이너의 첫 번째 시도는 바로 이 친구였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이 친구를 할 때 기술적으로나 디자인적으로나 많은 부분에서 미흡했었던 게 사실입니다. 첫 번째로는 사실 라이너가 왜 이렇게 늦었냐, 그냥 라이너를 하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정말 어려웠던 키워드는 서스테인의 서플라이 시리즈들은 단 한 번도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디자인이 됐던 적이 없어요. 뭔가 파카를 디자인할 때도 그 M65 피스테일 파카의 느낌을 최대한 지우기 위한 노력이 정말 많이 들어가 있고, 온전히 그 실루엣을 가지고 좀 해석을 했다면은 서플라이 울코트는 사실 많은 부분에서 저희가 얘기하기 전까지는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정도로 좀 되게 재미있는 어떤 작업들이었었던 건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만드는 오리지널리티를 가지고 싶었고, 그거의 첫 번째 키워드는 양면의 완벽한 활용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안쪽에 솜을 가두는 방식을 이런 식으로 가두고, 그리고 이제 뒤집어서도 입을 수 있게 디자인이 되어 있지만, 아쉬웠던 것 중에 하나는 꼭 이 항아리 퀼팅을 해야만 하는가, 이 퀼팅 자체가 주는 느낌이 이 원단이나 이 제품을 조금 깔깔이처럼 보이게 하는 느낌이 좀 있었어가지고 조금 더 단정하고 담백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들었었고, 두 번째는 사실 이걸로 본딩하는 과정에서 접착 기술이나 아니면 이제 원단사 쪽에서도 좀 뭐랄까, 결국에는 이런 거였었어요. 예전에는 이 원단을 사서 솜을 사서 붙여서 공장에 가져가서 다른 원단을 사가지고 솜을 가두고 완성을 시키는 이 하나의 과정들을 전부 다 저희가 소싱을 해야 돼가지고, 뭔가 여기서 원단 사는데 비용 들어가고, 솜 사는데 비용 들어가고, 합치는데 비용 들어가고, 또 만드는데 또 비용 들어가는 이 약간 복수적으로 계속 누수되는 것들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막을 수가 없었으면은 사실 가격을 높이면 되지 않느냐? 네, 맞습니다. 높이면 돼요. 그러니까 높이면 된다는 게, 사실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생각했었던 어떤 라이너의 디자인과 구현을 30만 원 중반대에 팔아도 되면은 저는 아마 더 빨리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격이 높아지면은, 판매 가격이 높아지면 저희가 쓸 수 있는 생산 비용의 그 갭이 커지고, 그 갭이 커진다는 거는 사실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 비효율적인 것들을 굳이 고민하고 고뇌하면서 디자인적으로나 이제 협력하는 업체들적으로나 이걸 조율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다만 저희가 원래 초창기에 나왔었던 서플라이 파카는 20만 원 후반대의 가격을 가지고 있었고, 상식적으로 라이너가 그것보다 비싸면 안 된다는 생각에 결국에는 라이너가 가져갈 수 있는 가격대는 20만 원대 극초반이다라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안에 2월을 다 맞추고 제 욕심을 다 때려 넣으려니까 안 되는 게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어설프게 할 바에는 얘는 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있다가 최근 이제 슬지 실장님이 막 춥다고 자꾸 이거 입어보고 막 그랬는데, 이게 언젠간 해야 되는 숙제라고 하면은 지금 풀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특히나 저희가 원래 이걸로 포기했었을 때 있었던 인원이 아닌 새로운 인원이 들어옴으로써 약간 새로운 어떤 소스들이 만들어져서 우리가 그 안에서 조율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한 슬지 실장님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그전에는 사실 브랜드를 언급하기는 좀 참 그렇지만 생산 쪽에만 전념했었던 분이시다 보니까 생산적인 노하우나 인프라적으로도 저희보다는 조금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같이 뭉쳐서 무언가를 한다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완성된 게 지금 여기에 있는 이번에 발매되는 라이너 자켓입니다. 우선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충전재에 대한 질문이 많으셨는데, 충전재는 지금 이 샘플은 같은 두께감의 그냥 일반 솜입니다. 충전재를 신슐레이터를 본 작업 때는 쓰겠지만 이제 샘플 작업에서도 계속 쓸 만큼 그 두께감을 잡을 만큼 계속 발주하기가 좀, 그래서 제일 좀 편하게 쓸 수 있는 거를 좀 사용을 했고요. 다만 충전재는 신슐레이터 솜으로 3온스 정도가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신슐이라고 하는 소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결국 스타일적으로 그 약간 두께감에 비해서 보온력이 높고, 그 다음에 약간 습기나 물에 닿아도
그 방안에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그대로 유지가 됨으로써 실제로 여러 가지 환경에서도 천연 소재보다 조금 더 높은 보온력과 스타일적으로도 조금 더 맵시게 깔끔하게 떨어진다는 장점이 있어서 사실 패션 브랜드들 대부분은 신슈를 쓴다고 봅니다만 이것도 일반화의 오류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저희가 보여드리는 브랜드들 중에서 그걸 마다하시는 브랜드는 잘 없다. 어쨌든 그런데 이거를 구조적으로 솜을 가두는 방법은 바느질과 제품의 구조에서부터 잡아나가기 시작해서 실질적으로 퀼팅을 하지 않고도 솜이 밑으로 쏠리거나 어디로 뭉치거나 하는 것들을 막았습니다. 신슈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제가 처음에 솜을 썼을 때에 나왔었던 그 그레이드는 이제는 파기가 되었고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사양으로부터 이제 다양한 소재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신슈 솜이 한쪽으로 뭉치거나 아니면은 약간 끊어지거나 해가지고 아래쪽으로 쏟아지거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보완이 돼서 이제 더 이상 이제 완전히 퀼팅으로 솜을 가두지 않고도 솜이 갇혀 있을 수 있다라고 하셔서 그래서 좀 과감하게 퀼팅을 다 빼고 여기 파이핑과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이 배색감 절개 부분들과 그리고 주머니랑 이런 데에서 들어가는 바느질로 솜을 가둬놨어요. 그래서 이쪽 양면으로 봤을 때도 둘 다 퀼팅이 없이 깔끔한 면을 보여줄 수가 있고 그리고 원단을 셀렉을 그때부터 하였는데 첫 번째로 셀렉했던 원단은 제가 공식적으로는 이쪽이 라이너 단품의 앞면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일론 100%의 밀도감이 좋은데 약간 폴리같이 굉장히 얇은 나일론 소재이긴 해요. 그래서 막 무겁다라기보다 오히려 좀 패딩의 느낌이 좀 더 가까운, 그래서 실제로 패딩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원단이라고 하더라고요. 다만 광택감이 너무 올라오는 나일론 소재보다는 살짝 죽은 듯한 톤으로 잡았고요. 그리고 배색으로 들어가는 절개 부분과 파이핑이 들어가는 이 부분들은 10수의 굉장히 두꺼운 골지감을 보여주는 면 원단을 썼어요. 사실 이 원단을 쓸 때 뭐 헤링본을 쓰고 싶기도 했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지만 솔직하게 말하면 헤링본으로도 너무 많은 브랜드에서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냥 어쨌든 골지감을 보여주는 데 있어서는 약간 면트윌이 주는 느낌이 좀 더 매력적이겠다. 다만 이 골지감이 좀 잘 나와야 되니까 원사는 좀 두꺼운 10수 정도 되는 원사를 사용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배색감으로 그렇게 선택을 하였고 그러고 나서는 제일 구조적으로 많이 바꾼 거는 바로 이 밑단 라인입니다. 밑단 라인은 일반적인 어떤 라이너 자켓이 가지고 있는 느낌과는 조금 다르게 셔츠에서 조금 더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 살짝 자연스럽게 밑에가 엉덩이 쪽에 살짝 내려오고 그리고 앞에도 살짝 이렇게 벌어지는 느낌의 실루엣. 그래서 보여지는 기장감은 되게 짧게 보여지나 실제로 기장감이 총장이 좀 긴 편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총장이 길기 때문에 안감으로써 라이너로서 조금 더 보온을 높이기에도 용이하지만 단품으로 입었을 때 뭔가 그 엉덩이를 다 덮는 중기장 느낌의 어떤 그런 라이너 자켓 느낌하고 좀 다르고 그렇다고 해서 일반적으로 숏하게 나오는 그냥 일반 라이너 자켓하고도 좀 느낌이 다른 그 미묘한 경계를 찾는 데 집중을 하였고요. 그것 때문에 포켓의 모양을 그 밑에 라인과 함께 같이 이렇게 유선으로 굴렸습니다. 굴려가지고 포켓을 좀 배치를 하였고 그리고 나서 이제 라이너 자켓으로서는 뒷면이 되고 저희가 제품을 결합해서 입을 때에는 이쪽 면으로 파카랑 결합하도록 의도했었던 이쪽 면은 이 뒷면은 저희 서스테인에서 원래 나왔었던 그 워크 자켓의 포켓 배열을 조금 참고를 해서 이 면도 단품으로 입었을 때의 활용도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여기에 포켓을 3개를 딱 줌으로써 라이너라는 어떤 인상을 완전히 지웠습니다. 완전히 지워내고 원단은 이제 파카에서 사용했던 원단이랑 같은 원단으로 이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갔을 때 서로의 결착력이나 결속력을 조금 더 높여주는 작업을 하였고 다만 이렇게 하면서 이 결착하는 파츠는 실제로 이 목 뒤에 있는 요 단추로만 결착하실 수 있게 완성이 되었어요. 근데 이렇게 했던 이유는 제가 실제로 갖고 있는 뭐 여기까지 다 이렇게 쭉 다 결착하는 이 방식 있잖아요. 써보니까 안 쓰게 돼요.
예, 솔직하게 말해서. 그래가지고 그냥 목 뒤에다가 걸어놓고 이거 입고 벗을 때 이 정도만 돼도 충분히 편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단조롭게 가자. 단조롭게 가는 게 훨씬 더 낫겠다. 어차피 이거 다 덕지덕지 달아봐야 쓰지도 않고 불편하기만 하고 그냥 디자인적으로 계속 눈에 띄기만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가지고 이렇게 그냥 과감하게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라이너도 그렇고 파카도 그렇고 둘 다 네이비랑 블랙 컬러가 출시가 되는데, 이제 지금 얘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저희 오프라인에 오시면은 제품을 실제로 보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실루엣적으로는 다소 풍성한 실루엣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이건 솜 때문에 그런 거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솜이 있다 보니까 사실 어떻게 패턴을 그려도 약간 벙벙한 느낌이 날 수밖에 없지만, 이걸 패턴적으로 잡기 위해서 등 뒤쪽에 뜨는 것들을 최대한 다듬어서 양면을 전부 다 활용할 수 있게 정말 그 경계를 찾는 데 정말 집중을 많이 했었던 친구이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약간 핏한 느낌보단 살짝 더 여유가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게 부담스럽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하셨을 것 같은 거, 버전 1, 그러니까 최초의 서플라이 파카와의 결합인데, 사실 최초의 서플라이 파카 때는 라이너를 기획했지만 라이너를 약간 레이어링 느낌으로 그냥 위에 얹는 느낌으로 만들고 싶었었기 때문에 사실 결착용 단추나 이런 결착용 디테일이 첫 번째 서플라이 파카에는 없었어요. 다만 사이즈적이나 실루엣적으로 첫 번째와 두 번째는 공유하는 것들이 대부분 같다 보니까 실제로 요거 위에 첫 번째 파카를 바로 입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그렇게 입었을 때 차이는 소매장이 약간 더 길어요. 그러니까 이제 라이너가, 그래서 살짝 소매장이 자연스럽게 아래쪽으로 좀 빠져나온다, 요 정도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약간 요런 느낌이 납니다. 이렇게 살짝 삐져나와서 소매를 잡아주는 느낌으로 요렇게 떨어지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냥 가볍게 입었을 때 크게 불편함이나 끼는 데 없이 잘 맞아요. 어쩔 수 없는 거는 둘 다 아버지가 같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M65 시대 파카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상동이나 어깨 부분에서는 생각보다 둘 다 여유가 있어서 잘 결합이 된다. 다만 소매 기장은 이번에 서플라이 파카 버전 2로 넘어가면서 조금 더 넉넉해진 소매장과 풍성해진 소매장 때문에 이제 이 소매 기장만 조금 아쉽다 정도이지, 사실 기존에 1번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이 라이너랑 결착을 해서 결합해 가지고 조금 더 따뜻하게 입을 수 없냐? 그렇지 않습니다. 같이 이렇게 스타일링 하셔도 전혀 무방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사실 킥은 역시나 이번 버전 2랑 같이 결합했을 때의 느낌이죠. 딱 이렇게 입었을 때 비로소 완벽해집니다. 애시당초 설계 자체를 이렇게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랑 더 잘 맞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제 이 과정에서 진짜 새벽까지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1번에 더 잘 맞추기 위해서 소매장이나 이런 것들을 라이너에서만 수정을 좀 해야 되나, 근데 라이너 역시나 그 소매장의 미묘함 때문에 그 스타일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니 그 소매장을 줄이는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실루엣과 라인감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갔다. 하지만 결코 버전 1과 호환이 되지 않지는 않다. 호환을 할 수 있으나 기장이 소매장이 조금 더 길게 나왔다. 이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충분히 따뜻하게 입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입었을 때의 느낌이 원래 저희가 머릿속에 그렸었던 그 느낌 그대로가 딱 구현된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라이너 자켓을 통해서 결국에 이 제품은 파카 단품으로 활용도가 생기고 라이너 단품으로 양면 활용도가 생기고, 그 다음에 결합했을 때 패딩과 같은 헤비 아우터로서의 활용도가 생기면서 총 2가지 상품으로 4가지의 활용도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금액적인 부분들과 여러 가지 것들을 같이 고려했지만 결국에는 그 완성도를 끝까지 높이면서도 저희가 생각했을 때 합리적인 가격대를 책정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어쩌면은 그 2, 3년 동안 여러 가지 시도들과 노력들이 있었기 때문이지만, 가장 결정적인 거는 그 기간 동안에 정말 풍부한 소재 발전에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이거잖아요. 겉바. 네. 여기 라빠를 요걸로. 네, 라빠를 요걸로. 여기 이거 라빠. 네, 여기 라빠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결국에는 정말 원하는 수준의 완성도까지 만들 수 있게 되어서 정말 멋진 어떤 한 장의 마침표를 딱 찍은 느낌이 납니다. 사실 오랫동안 기다려주셨던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정말 많이 얘기했지만 결국에는 정말 끝끝내 몇 년에 걸쳐서 완성이 된 게 이 친구인 것 같아서 좀 더 애정이 좀 가는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공식 홈페이지 통해서 예약 발매가 되고 있으니까 지금 25만 8천 원에서 1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차 말씀드렸지만 동시다발적으로 제품이 막 산발적으로 다 나왔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한 제품을 끝나고 그 다음 제품 이런 식으로 넘어가고 있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퀄리티 때문인데 여러분들 받아보시면 왜 이렇게까지 고집하는지는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안녕.